자, 오늘도 6종목을 공략주로 제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라운드 김민수 대표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참 이제 8월 말부터 9월까지의 가파른 상승 그리고 절반 정도를 되돌리더니 다시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자형 패턴 맞나요? M이 아니고 N이죠? 네, N. 네, N. 네. 그래서 레이크 머터리얼즈입니다. 이 네. 회사는 한때 또 태양광 관련된 쪽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솔직히 태양광 쪽이 아니라 반도체에 더 부각을 받아야 될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매출 비중이 반도체 쪽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그때는 태양광 또 그때 입맛에 맞게 변할 수 있는 아주 지킬 박사와 하이든가요? 네. 근데 반도체 쪽이 얼마나 많은 거죠? 지금 보니까 비중이 확실하게 더 쏠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국내 유일의 이런 거 중요하죠. 단독적으로 트리메탈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TMI 아닙니다. 네, TMA고요. 뭐예요? 네, 이쪽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촉매제 쪽의 역할도 많이 하고요. 그런 쪽에서 반도체 소재 쪽에서 매출 비중이 한 56%, 그리고 또 태양광 소재가 한 18%대, 그리고 나머지 뭐 석유화학 촉매나 LED 소재 이런 쪽으로도 비중을 갖고 있는데 특히 강점이 설비 구축돼서 수직화된 원재료부터 수급까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어떤 가격 경쟁력까지 연결되는 일관 체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리한 구조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국내 메모리 업체 쪽에서 프리커스라고 그러죠. 보통 얘기하는 전구체 쪽입니다. 이쪽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미세 공정으로 들어갈 때 하이케이라는 얘기를 리포트에서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 다음에 들어가고 있는 반도체 쪽의 전구체 역할을 하는 쪽의 디램 쪽도 이제 우쪽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낸드 쪽이나 디램 쪽에 모두 다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태양광 쪽에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퍼크, 그러니까 약간 태양광의 어떤 구조가 좀 바뀌는 쪽에서 이쪽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태양광에 들어가는 전구체에도 이 TMA가 들어간다라는 쪽에서 증가세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작년에 턴어라운드 큰 폭으로 이어갔고요. 올해도 아마 이런 기조 계속 이어가면서 매출이 한 60% 늘어난 1,300억대,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375, 그러면 8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적은 작년에 이어서 사상 최대 실적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 쪽에서 어느 정도 반도체 쪽의 미세화 공정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잊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한 번쯤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 쪽도 좋고 태양광 쪽도 함께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가 일단 지난 고점이 7,380원입니다. 그 목표 주가를 어떻게 이 정도보다 조금 더 높게 잡을 수 있을까요? 더 높게 잡고 싶은데 일단은 전고점이 있다 보니까 그 근처 확인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직전 고점대 부근에 말씀하셨던 N이네요.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직전 고점대에 대한 저항을 염두하면서 한 7,500원대 정도까지 일단 목표가 바라보고 있고요. 순저가는 한 5,400원대 정도로 보면서 지난 저점대 흐름들 이탈하는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함께 공략주로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오늘 주가 좋죠. 6.44%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어제의 하락을 가뿐하게 만회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네요. 어제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해서 이제 빠졌는데 원래 이제 이게 그 IRA 법안에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음극재랑 양극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어떤 데보면 음극재, 양극재. 근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흑연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산화를 성공했습니다. 대부분 중국산을 많이 이제 수입해서 하는데 국산화 성공했고요. 최근에 차트상 이제 우상향하다가 조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N자형 눌림목에서 매수한다면 딱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이평선에서 지금 이제 15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는 정확히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매수 타이밍이고요. 실적은 또 뭐 확실하니까 그러면서 3분기 영업이익도 이제 뭐 646억 원으로 인해서 예상치를 상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실적도 뒷받침되면서 뭐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외국인들 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그렇게 매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단기간에 이제 시장 하락에 의해서 급락했던 것들은 제가 보기엔 다시 이제 2차 전지 아까 뭐 좋다고 얘기했었으면 그와 관련된 주식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V자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V자 반등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오늘 뭐 상승 보면은 뭐 굉장히 세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팔았다가 다시 급속하게 매수하는 걸 보면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원래 15만 원대 이제 요 가격대에서 이평선 딱 눌림 이제 이평선 위에서 샀으면 좋은데 지금 이제 벌써 이 가격대 어제까지는 살 수 있겠는데 좀 떴습니다. 그래서 15만 5천 원까지는 예,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손절가는 13만 원. 네. 네. 좀 넓게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많은 분들이 오늘 좀 강한 반등 때문에 관련해서 2차전지 종목 중에서 지금 사볼까 하는 고민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가격 전략 제시해드린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김민수 대표의 공략주는 LX 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소폭 강세입니다. 근데 어제 안 빠졌어요. 예, 어제 1%대 오름세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이런 주가 차트의 움직임이 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한데 덜 빠졌다. 네. 걱정은 덜 빠진 게 요즘은 걱정이죠. 또 밀릴 수 있. 그렇죠, 네.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강하니까 말씀을 해주시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에너지 관련된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다 아시는 종합 상사 쪽입니다. 네. 근데 일단 유가는 또 감산합니다. 또 그러면 미국이 증산으로 대응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나오는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또 하나가 석탄 가격. 저희가 석탄에 대해서도 그냥 잊고 있었는데 석탄 가격이 최고가입니다. 안 빠집니다.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지금 당장 겨울을 맞이하는 입장 쪽에서 석탄은 바로 뛸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CO2 발생에 대한 걱정은 많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잘못하다 얼어 죽겠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석탄보다 그래도 CO2 발생률이 한 67% 절감될 수 있는 LNG 이게 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그리고 또 찾고 이를 트레이딩하고 하는 종합 상사에 대한 역할로는 앞으로 계속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뭐 생활 관련된 생활 자원이라고 표현하는데 화학 쪽이죠. 그리고 뭐 헬스케어 전자제품 이쪽은 약간 좀 위축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워낙 에너지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가 크고 게다가 또 예전에 판토스죠. 이쪽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물류 부분 쪽이 한 40% 차지하는 변화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해상운임 관련된 쪽에 위축이 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에너지 쪽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네. 그렇게 우려감이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물류 쪽은 해외 거점을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연간 1,500억대까지 확대하면서 아마 매출의 흐름을 물류 쪽은 계속 강화를 시키면서 나머지 석탄 쪽은 어차피 ESG 쪽에서 하향시킨다고 하더라도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관심은 높아지는 흐름들 쪽에서의 변화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주된 축으로 자리 잡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큰 폭으로 성장했고요. 올해 매출이 19조 원대, 한 17%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9,700억대까지 나오면서 한 작년 대비 50% 가까이 성장할 걸로 보여지는데 시총이 1조 6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 싼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PBR 0.5배 이런 저평가가 꾸준히 부각이 될 수 있을 회사다라는 쪽에서 어떤 종합상사 쪽도 에너지의 변화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물류 쪽에서 그리고 그 각 부문별로 이제 흐름을 쭉 짚어봤는데 이전에 기록했었던 정고점이 49,000원대였습니다. 목표주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시겠습니까? 또 M자네요. 네, 조정 좀 받고 네. 근데 지금 시장과 반대로 저 밑에까지 흔들리지 않고 또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패턴들 이어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직전 고점 때 한 또 5만 원대 정도 부근에서
일단 걸리겠죠. 네. 그래서 지정 고점에 안착하는 모습들을 확인하자라는 입장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7,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략주 LX 인터내셔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와 함께 두 번째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도 확인해 보시죠. RBW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장 2.33%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 종목을 사실 이전에도 저희가 함께 확인했었어요. 마마무 얘기하면서. 근데 주가가 너무 지루하게 움직이지를 않네요. 그렇죠. 근데 네. 뭐 이거 이 회사를 뭐 설명하는 사람 별로 없죠. 이게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뭐 알비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영화냐, 뭐 영화 관련주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마마무라는 뭐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유명한 요게 이제 가수. 제가 다시 가지고 나온 이유는 다음 주에 이제 마마무가 컴백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제목이 타이틀 제목이 일렐라. 아, 일을 내러 나옵니까? 일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일낸다고 그래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컴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워너스라고 뭐 이런 데도 보면 이제 음악 방송에서 2주 연속 1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희도 그렇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걔네들이 엊그제 이제 보면은 저기 TV에서 계속 나오면서 일본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워너스 원희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젊은 세대는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다음 주부터 활동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김도훈 작곡가 확실한 김도훈 작곡가 있잖아요. 방탄소년단 아이유 그다음에 거미 뭐 이쪽으로 노래를 만들고 그 프로듀서 능력은 뭐 정상급이기 때문에 그 대주주 그런 이슈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컴투스가 이제 260억 출자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주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컴투스의 재무이사가 이제 사회이사로 등록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게임과 엔터와 NFT 뭐 이렇게 해서 합쳐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제 서로 협업을 하고 이제 지금 현재 계속 저점이기 때문에 뭐 바닥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물량도 나오지도 않고 거래량도 많이 소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마무가 소속을 이제 활동을 하면서 뭐 일을 낼지 아니면 조용히 또 묻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판매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관건이겠지만은 한번 또 이슈화가 된다 그러면 조용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거래량 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제 15,000원에서 25,000원까지 높게 잡아드렸는데 또 이제 워낙 싸니까 지금 1,000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워낙 저평가거든요. 공모 이후에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25,000원 잡아드렸는데 너무 길다 그러면 뭐 여기서 15,000원대에 사서 2만 원만 팔아도 20-30%의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도 뭐 적자가 아니고요. 흑자가 나는 음원 계열사고요. 근데 가장 저평가된 엔터 회사입니다. 그래서 YG, JYP 뭐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10분의 1도 안 되는 지금 1,400억대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사볼 만하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은 계속 2%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네. 얼마 되지 않지만 5천 주씩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갖고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렐라.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조기준 매니저님 마마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시죠? 팬심 네네, 아닙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RBW도 발굴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네. 자, 과연 이제 마마무의 신보 일렐라가 이 RBW의 주가에도 뭔가 일을 될지. 만들어내게 될지 기대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략주 RBW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 김민수 대표의 종목은 DNT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3%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무려 4거래일 때 상승 흐름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여러분 코스피가 1%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2% 넘는 상승입니다. 자, DNT는 어떤 포인트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2차 전지 때 아이러브 솔라. 네. 네.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오늘 가지고 오신 거군요. 예. 네네. 네. 일단 DNT. 솔라를 좋아하신다고요? 저는 태양광 얘기하시는 줄 알았네요. 네, 또 우리 마마무 나오면 마음이 동하죠. 알겠습니다. 네, RBW 화이팅. 네. 그래서 제 종목이 아닌데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DNT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쪽에서 요즘 장비 쪽도 이제 뭐 제조명이 들어가면서 수주한 곳 많이 체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 흐름들 많이 체크하는데 그 중에 하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변화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원래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 검사 장비 주력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네. 우리도 새로운 기술로 뭔가를 끌어가보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레이저 노칭 장비입니다. 네. 노칭이란 게 뭐냐면은 슬리터 노칭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머리카락 끝을 이제 갈기갈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갈라내는 네, 거죠? 갈라지는데 그런 장비. 그러니까 즉 그렇게 해야 또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또 잘 믹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기존에 프레스 장비로 많이 했었는데 이걸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험을 해봤더니 좋다. 그러다 보니까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 막 짓기 시작하면서 네. 거기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겠죠. 네. 이게 수주 잔고로 영향을 끼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독점 공급이다 보니까 마진도 높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올해 말부터 내년에 실적은 강하게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해외 수주가 확대가 되면서 지금 북미 쪽 GM이면 거의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겠죠. 이런 쪽에서 지금 오하이오, 테네시 네.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거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올해는 실적 변화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정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20억대 쪽으로 하반기의 동향들을 좀 체크하자라는 쪽인데 내년 가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210억대 거의 10배 이상 증가하죠. 네, 이게 이렇게나 많이요? 네, 규모의 경제. 근데 장비 쪽이 조금 어려운 게 실적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초기에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런 변화가 나오고 이제 확인되면서 한 2, 3분기 정도 이 정도쯤 됐어. 그러면 많이 오른 주가에서 이제 좀 정체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지금 상반기에는 꺾였지만 하반기에 지금 여름부터 올랐잖아요. 네. 이게 계속 반영이 되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1차 반응. 네. 그리고 또 시장 조정 때문에 같이 주춤하다가 보면은 어떤 일정한 가격대에서 쌍바닥이 나옵니다. 네. 거기서 안 밀리겠다는 흐름이 나오고 다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흐름들이 내년 실적에 대한 강한 또 성장이죠. 예, 이런 쪽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게 되면 보니까 또 N자네요. 네. 네, N자 3인방. 네. 최근 시장 자체가 이제 약간 N자였죠. 네, 그것도 그러고 거길 네.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2차 전지 쪽에서 일단 안 빠졌지만 정고점 때 넘어가서 탄력을 보이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목표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네. 한 13,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종목은 D&T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 제시해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이고 실적 이야기하시는 이제 내년도에 있어서는 뭔가 조금 더 폭발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기대감. 네. 막연한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은 폴라리스 세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5% 강세, 최근 3거래일째 연속 오르고 있고요. 외국인이 좀 최근 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폴라리스 세원은 지금 바닥권에 있는데 어떻게 좀 분위기를 달리할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최근에 어제도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회사가 사실은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네. 어제 리비안이 뜨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 리비안이 13% 뜨면서 우리나라에 두 종목이 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시트라든가 뭐 전선을 납품하는 적자인 회사들이 이제 뜨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는 이제 흑자가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공조 시스템을 납품합니다. 근데 공조라 그러면 뭐 그 현빈과 네. 뭐 이렇게 영화가 생각나는데 사람들이 공조가 뭐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동차에 공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쿨러와 히터, 그러니까 전기차에도 이제 기장 내 이제 휘발유차라든가 이런 거에 비했을 때 전기차도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쿨러와 히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품을 납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가 국내외에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넥소, 코나, 아이오닉뿐만 아니라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요. 그래서 히터, 쿨러를 납품하고 있는 요 이제 폴라리스 세원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이 회사는 조그만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얼마 안 되고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회사인데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이유는 실제적으로 전기차 하면서 리비안이라든가 뭐 이런 GM, 포드에다가 다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 루시드라든가 이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이 갑자기 이제 작년에 1,000억도 안 되고 900억 정도 매출에 나와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벌써 90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한 80억 이상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한번 살펴봐야 될 회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유증을 하면서 이제 자본금도 확충을 했고 그다음에 자산도 늘어났으면서 이제 그와 관련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이제 전기차 업체들에서 공조 시스템을 추가 수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공장 증설을 하면서 매출도 늘어날 것 같고 지금 이제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숨어 있는 전기차 관련 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리비안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 현대차, 기아차, 테슬라, 루시드부터 리비안까지 다
공조 시스템을 납품한다는 거, 그다음 매출은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이 주식을 잘 살펴보신다면 2분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3분기도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저점에서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소형주다 보니까 뭐 많이 담지는 마시고 조금 이제 적정하게 네. 비중 관리하시면서 매수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을 좀 볼 텐데 목표가를 일단 얼마로 세워볼까요? 지금 저는 이제 뭐 현재 뭐 9,900원대에서 2,000원까지는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뭐 권리락되고 요 3,000원까지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 요때가 이제 3,000원 가면 좀 매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까지는 잡아드리고요. 뭐 단기로 하겠다면 여기 2,500원에 파셔도 되고요. 요즘 시장이 하도 어려우니까 뭐 짧게 먹겠습니다. 그럼 2,500원,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3,000원, 네, 두 개 이제 2차 목표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00원 정도 잡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 함께 주고 계신가 봅니다. 지금 여러분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종목을 지금 당장 사세요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분봉 차트를 봤더니 지금 저희가 막 이야기 나누는 딱 그 시점 3분 전부터 일단 상승폭이 더 커졌어요. 예, 폴라리스 세원 함께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지금 보니까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제시해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2차 전지를 85% 비중 들고 있으니까 참 힘드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앞으로는 좀 좋은 그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시간으로 얼른 바뀌기를 바라봅니다. 자, 더불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그 어제 저희 한컴 라이프 케어 엄청 급등하는 거 종목 네. 방송 종료하고 나서도 엄청 많이 올랐던데 지금 보니까 장중 수익률이 2자릿수요? 네, 근데 네.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이제 그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1위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사청,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의 이제 그런 피복제, 그 다음에 헬멧, 구호 장비, 공기호흡기에 거의 96%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이제 사실 급등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계속 이제 핵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한은 긴장감이 있는 한은 이 종목은 계속 단기적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까 뭐 7,000원까지 올랐다가 밀리는데 다른 뭐 요두 관련 제품보다는 이제 확실한 방독면과 그다음에 인공호흡기라든가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뭐 방독면 는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방독면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컴이라고 그래서 한글 만드는 데랑 뭐 연관이 잘 안 되는데 라이프 케어 그래서 네. 방독면과 뭐 그다음에 질병관리청 그다음에 소방 관련 장비들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단기적인 트레이드로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함께 확인했었던 한컴 라이브 케어까지 함께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MBN 골드 조기준 매니저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공략주 한 종목 더 제시해 드리죠. MBN 골드의 박준남 매니저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자, 저희가 어제도 사실 리뷰를 이 종목 했었거든요. 한국석유. 네. 계속 달리네요. 1차 목표가 달성한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가 12,000원이었는데 1차 목표가는 가볍게 달성하면서 오늘도 좀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틀 전에 화요일 날 제가 이제 10월 4일 날 그거 이틀 만에 20% 이상의 이제 수익률을 드렸었는데 제가 좀 자신 있게 좀 밀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7.73% 13,000원까지 1차 목표가는 12,000원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치가 예상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122선 여지없이 찍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22%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보유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고 새로 진입하신 분들에게도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으니까 2차 목표가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쟁 관련해서 일단 유가 관련해서 상당한 실적을 많이 냈다 말씀드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이 나온 이유는 딱 이겁니다. 전쟁 관련주기도 하지만 유가 관련주기도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 주니까 이렇게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파동을 일으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가 그러면 오늘 한국 석유의 한 또 22% 1차 목표까지 달성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에너지 유가 다음은 에너지 관련된 제2의 한국 석유를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종목명은 대성에너지입니다. 대성에너지고요. 대성에너지 오늘 특별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국 석유 제2의 수익률을 위해서 에너지 대란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죠.
우리 주부님들 다 보시면 지금 한국전력이 또 전기값을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겨울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걱정이죠. 이에 대해서는 이제 원인이 있죠. 국내 천연가스 비축량이 바닥입니다. 저도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에너지 빈국입니다. 그죠? 에너지가 하나도 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빈국인 겨울이 상당히 걱정되는데 전기요금 인상부터 지금 줄줄이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천연가스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이게 비축량을 보니까 에카 천연가스의 비축량이 거의 바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나 관련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오늘 LNG 관련 조선주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은데 올 겨울에 지금 10일치도 안 되는 수요량이 못 미치는 137만 톤밖에 없어요. 엄청 지금 현재. 근데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철에 정전도 되고 블랙 아웃이 돼버리죠. 연말까지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면 1000만 톤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비축량이 137만 톤이에요. 이거 상당히 지금 위험한 지금 에너지 대란이고요. 그래서 올 겨울 에너지 대란을 막으려면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빨리 수입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의 지금 전쟁으로 러시아의 그 가스 공급 중단이 지금 유럽발 천연가스 공급 부족이 예상이 계속되고 있죠. 여기에 한 가지 또 악재가 또 있습니다. 이 가스의 인상에 대해서 러시아와 독일을 잇고 있는 해저 가스가 지금 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발 에너지 대란이 계속적으로 심각해지면서 더 확산 분위기입니다. 이 전쟁에 상관없이 전쟁이 종결되나 안 되나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에너지 대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인상되면서 가장 강력한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전쟁 장기화라고 말씀드렸죠. 푸틴이 또 군 동원령 예비군 러시아 예비군 30만 명을 즉각 동원 발동했죠.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로 인해서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관련주도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당연히 러시아가 유럽이나 여기에 천연가스 공급을 제한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면 관련 회사들의 실적이 당연히 개선이 되겠죠. 바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천연가스가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유럽은 올 들어서 벌써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올 겨울에 아마 가장 강한 최악의 에너지 대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관련주들 LNG도 현물가가 지금 $100가 돌파가 우려됩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런 기후들이 실적으로 당연히 나타나겠죠. 보시게 되면 우량한 실적 대성에너지 PBR이 한 1 정도 되는데 매출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7천억대 매출이 발생한 회사예요. 근데 지금 현재 1분기하고 2분기 때 보니까 벌써 5천억을 돌파해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7천억대 매출한 회사가 이 상태로 나간다면 올해 1조가 넘습니다. 대성에너지가 매출액이. 그 영업이익이 작년에 16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1분기만 16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최소 3배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네, 보시면 당기순이익도 119억 정도 나왔는데 1분기만 119억 찍었습니다.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합치면 보통 못해도 2배에서 3배, 4배까지 벌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 PBR이 1이에요. 충분히 실적을 받쳐주는 저평가, 거기에다가 재료까지 수반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에너지. 보시게 되면 오늘 지금 현재 크게 한번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석유와 비슷한 차트예요. 보시게 되면 전쟁이 작년에 발발한 에너지 대란이 생긴 이후로부터 계속 상승과 반복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한번 제가 좀 잡아드리고요. 상승하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면 뭐 살짝 엊그저께 지금 화요일 날 18% 정도 크게 강등 양봉 보이면서 거래량 보이면서 조정한 다음에 오늘 다시 상승하는 모습인데 일단 저평가되어 있다는 모습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가격 전략은 매수가 12,850원인데 12,800원, 800원으로 제가 12,800원 매수가 그래 현재가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14,000원 정도면 엊그저께 화요일 날 찍었던 그쪽 고점 부근 정도 되네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상단 부분인 16,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종목도 한국 석유처럼 하루 이틀 보지 마시고 앞으로 상승할 기회가 상당히 많아 보일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니까 추천드렸으니까 잘 보시면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성에너지 공략주로 함께 확인해봤고요. 오늘도 박준남 매니저의 무료 방송은 3시 50분에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